함께 사역과 인삼탕과 통맥사역탕 같이 보겠습니다. 마른 체형의 창백한 얼굴, 평소 복통, 소화장애, 수족냉증, 극심한 생리통 이런 것들이 전부 차다. 창백하고 복통 있고 소화장애, 수족냉증, 생리통이 차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단순히 차다라고만 하면 안 되는 게, 복통과 소화장애라는 것은 뭔가 막혔다는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걸 딱 보고 아셔야 돼요. 생리할 때 덩어리가 많고 종아리 쪽이 끊어질 듯이 아프다. 생리할 때죠. 생리할 때. 그러니까 덩어리가 많다는 게 어혈의 개념도 있지만 차가워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생리 시 거동도 못하고 진통제 3일간 복용해야 하고, 3일간 복용하면 안 듣는 거 아닌가요? 생리 때면 설사를 항상 하고 속이 울렁거린다. 자, 설사를 하고 속이 울렁거린다는 게 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비위에 습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결혼 6년 차인데 아기가 안 생겨서 걱정이다. 평소 다리가 너무 시려서 일할 때 히터를 다리에 대고 있어야 하며, 생리 때는 더 심하고 한번 냉기가 돌면 어찌할 수 없게 괴롭다. 잠깐, 여기서 다리가 차다 한다고 전부 부자를 쓰는 건 아닙니다. 항상 병리를 가지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소통이 양기의 순환을 막고 있는 첫 번째 숨어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입맛은 있지만 소화는 잘 안 되고 잘 체하고 토하고 쓰리며 가스 차고 더부룩하다. 그러니까 중초에 지금 기체와 습기와 그런 게 있죠. 소변은 양호해서 7, 8회 정도 보고, 대변은 무른 편인데 시원치 않고 찬 것에 설사한다. 식은땀이 잘 난다. 하체가 잘 붓는 편이고 습기가 있죠. 손발이 잘 저리고 뻣뻣하고 무딘 감각이 있다. 가슴이 잘 답답하고 한숨을 쉰다. 확실히 기운 소통이 안 됩니다. 어깨, 뒷목, 허리, 다리, 관절 등이 거의 다 아프다. 한습의 통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사역과 인삼탕을 먼저 썼어요. 왜냐하면 워낙 냉증이 먼저 많이 늘어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썼고, 이걸 하니까 생리 시 설사가 줄고 진통제 복용도 하루로 줄었다. 다시 15일은 콧물 속쓰림. 자, 이게 전부 습기잖아요. 보고 적환이 아마 세신 뭐 이런 게 들어갔을 거예요. 반화도 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초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하루 1회 저녁에 견복시켰다. 다음 15일은 건강 부자 9, 8로 증량하고, 역시 적환 견복으로 재반 증세가 호전되고 얼굴에 핏기가 돌고 웃음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사역과 인삼탕이 대처방이었겠지만 이런 습기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자 36세, 출산 후에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하체가 차고 냉기가 돌고 내복을 2개 껴입고 다닌다. 뭔가 차네요. 가만히 있는데 오싹 한기가 들 때가 있다. 한기는 또 좀 다릅니다. 찬 거랑. 네. 땀이 안 난다고 하는데 만져보면 하체는 땀이 느껴진다. 무릎이 자주 아프다. 잘 더부룩해 하고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한다. 한습이죠, 한습. 대변은 2일에 1회 물음편. 그런데 2일에 1회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차기만 한다면 줄줄줄 할 텐데 약간 기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변 보기 전 속이 안 좋고 복통이 있다. 생리 때가 되면 거의 설사를 하는 편이다. 심한 앞통과 하복 앞통이 뚜렷하여 깊이 누를 수 없이 아프다. 사역과 인삼탕 선방으로 2개월 복용으로 하체 시림은 다 없어졌고 소화와 대변 상태도 좋아졌다. 저라면 사역과 인삼탕에다가, 그런데 기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후박, 창출 이런 거 좀 더 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 메인은 사역과 인삼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남자 40세, 수척 면백한데 4개월 전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이후 좌측 앞면이 뻣뻣해지면서 아프기 시작했다.
뭔가 뻣뻣하고 아프다 이런 게 한습이죠, 한습.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식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 답답하고 배가 묵직하다. 예, 기운도 소통이 안 되고 습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경 쓰면 잘 체한다. 잘 막힌다는 거죠. 체하면 속이 더부룩 답답하면서 복통, 두통이 동반된다. 속쓰림, 식후 혼곤,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배가 불러 더 못 먹는다. 이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 후박 이런 거 쓰는 겁니다. 추위를 많이 타고 손발이 차고 시리다. 잘 때 발이 시려 양말을 신고 자는 경우가 많다. 4월까지 내복을 입어야 한다. 소음수, 물을 적게 먹고 찬 것을 먹으면 복통과 설사를 빈발하고 대변 1일 1회, 연변 설사 경약, 소변 정상, 잠 잘 잔다, 극심한 피로, 전부 습기 얘기가 있잖아요. 복근이 무력하고 심화 저항, 진수음, 사역가인 삼탕 30분 처방 투여해서 복용 후에 안면 저림, 소실되었다. 저라면 건강부자를 쓰면서 창출이라든지 후박이라든지 이런 거 쓸 것 같아요.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자, 여자 44세에 새벽에 잘 때 두 손가락 마디가 싸늘하게 냉기가 돌면서 마비가 온다. 자, 뭔가 차지면서 마비감이 있습니다. 우측 발가락 하나도 마비감이 상존한다. 실제로 손발을 만져봐도 얼음장처럼 차다. 일단 수족 냉증이죠. 겨울에는 장갑을 껴도 항상 손발이 차고 시리며 여름에도 항상 양말을 신고 지낸다. 무한 경향, 소음수, 식욕, 소화 보통, 소화가 잘 안 된다. 대변 1일 1회 변비 때문에 고생한 적은 별로 없다. 찬 것을 먹으면 설사한다. 소변 정상, 하는 일이 힘들어 항상 극심한 피로가 상존한다. 허리 다리가 항상 아프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습기입니다. 저라면 사역가인 삼탕에 백출 같은 거 하나 넣으면 안 될까요? 네, 저라면 그렇습니다. 네, 남자 14세 어려서부터 야뇨증으로 인해 온갖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다른 증상은 전혀 없다. 이에 사역가인 삼탕을 처방하였다. 이렇게 처방한 결과 세첩을 복용하고 야뇨증이 재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야뇨증 양어 뭐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만 이게 물병이죠. 물에는 물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데 여기인데 백술 씁니다. 따뜻하게 하면서도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역탕은 골증, 번조증, 토역, 하리 이런 게 됩니다. 근데 감초건강탕은 번조가 좀 두드러지죠. 예, 그 다음 가래, 골증 이런 거 또 뭐 있습니다만 골증은 사역탕에 조금 더 부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번조라든지 이런 데 좀 더 포인트가 있습니다. 치자건강탕은 신번이 더 위주고 감초건강탕도 번조지만 이거는 위능이 위주입니다. 침이 멀겋게 나온다든지 이런 거고요. 이중탕은 중초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중초의 문제로 나타나지만 사역탕 같은 경우에는 번조증이 있습니다. 네, 처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재밌습니다. 감초건강탕, 사역탕, 통맥사역탕, 건강부자탕, 오두개지탕. 감초건강탕 할 때 뭐 다른 거는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이거 그람수를 좀 보면 재밌습니다. 감초건강탕과 사역탕을 보면 건강의 용량이 감초건강탕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중, 위를 따뜻하게 하는 데에는 감초건강탕이 위주입니다. 사역탕은 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낮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키포인트가 중초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초건강탕은 감초가 많아요. 번조증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통맥사역탕은 사역탕과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람수가 달라요. 여기 보면 건강이 높아집니다. 건강이 높아지고 감초 줄고 부자 줄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중을 더 포인트를 둔 거예요. 부자를 쓰면서도 온중에 더 포인트를. 왜 그렇습니까? 밖으로 부월하는 그 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맥사역탕에 보면 면대양증 이런 얘기가 나와요. 면대양증.
기존의 감초 건강탕이라든지 사육탕에 보면 감초를 가지고 허번증을 받는데 여기에서는 건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증으로 인해서 실제로 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통맥사액탕을 씁니다. 그 다음에 건강부자탕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다가 부자 용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양허로 인한 처방에는 건강부자탕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사액탕이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통증 같은 경우에는 더 부자 용량이 올라가고, 또 이거 제가 가져온 이유가 소음병에 보면 사문병 관련된 처방들 보면 약재 구분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게 건강 육계 부자가 답니다. 그 다음에 육계는 거의 표충 쪽에 가깝고 건강 부자가 다예요. 그거를 용량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런 차이인데, 그러한 미묘한 거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 부자를 어떻게든 좀 넣고 따뜻하게 하게 되면 좋아집니다. 저 부자 많이 써봤잖아요. 제 말 들으세요. 네.